미국의 중서부에서 살인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타해 가옥은 물론 자동차와 비행기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례 없는 새 이민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탑 5% 부자가 되려면 전국 평균으로 연 5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스크린을 바르고 눈 따가움 현상이 심할 경우 자신에게 맞는 선스크린으로 바꿔 눈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허틀랜드 중심부에서 주말에만 100개가 넘는 살인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타하며 가옥들은 물론 자동차와 비행기까지 초토화시켜 미국을 기후재앙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에 강타당한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지의 주민들이 살인 토네이도의 공포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수도권에는 4월 말에 갑자기 90도의 폭염이 찾아왔고 남부에는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대홍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위력의 살인 토네이도가 자동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들의 눈앞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검은 소용돌이 바람기둥을 과시하며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모습으로 건물 지붕들을 뜯어내고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트레일러 트럭마저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질 정도여서 초강력 토네이도의 위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심부인 허틀랜드에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꺼번에 100개 이상 몰아치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타를 맞은 네브라스카와 아이오와 오클라호마에선 하루에 많게는 90개, 적어도 40여 개씩 초강력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쳤습니다. 오클라호마와 아이오와에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토네이도들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주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붕과 외벽이 뜯겨나가고 앙상한 골조만 남긴 모습이었습니다. 세워둔 자동차의 상당수는 토네이도에 찢기고 야구공만한 우박에 찌그러져 사고 차량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잔해 더미들을 피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 지역 주민들은 모든 게 파괴된 모습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었습니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애플리 공항에서는 소형 비행기들이 박살난 채 잔해들을 쏟아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지역에선 가스 누출과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센터는 이번에 초강력 토네이도의 공포를 겪은 주민들은 중서부에 4,7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허틀랜드로 불리는 미국의 중심부에서 살인 토네이도 공포를 겪은 데 이어 남부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급격히 올라가는 바람에 전례 없는 대홍수로 기후재앙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알래바마, 미시시피, 루지애나 등 남부 지역은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도시 전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기후재앙 적색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9일 걸프만 등의 해수면 수위가 2010년 이래 무려 6.72인치가 급상승해 있다면서 대홍수를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해수면 수위는 해마다 0.48인치씩 높아졌는데 그 이전 상승보다 근 5배 빨라지면서 상당수 지역들이 물속에 잠기는 대홍수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족구와 축구 경기를 통해 서로 하나 되며 오랜만에 만난 동포들과 회포를 불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체육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 언니들을 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겸사겸사 와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일단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대회가 앞으로도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부터 내린 보슬비에도 행사에 모인 북한 이탈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포들의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뜨거운 환호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의 길을 향해 함께하는 통일 동반자로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승부보다는 정을 나누고
문화 행사를 즐기며 서로 간의 화합을 정립할 수 있는 아름답고 뜻있는 축제 한 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나 손을 꼭 붙잡고 대화하기도 흥겨운 음악에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문화행사로는 북난타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있었으며 체육대회는 족구, 축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약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하는 운동에 옛날 같은 실력이 나오지 않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몸이 풀린 듯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내 꽹과리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손수 만든 피켓 도구를 들고 신나게 응원했습니다. 하나로 또 뭉쳐서 한 민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주평통에 또 이런 시간으로서 우리 통일되는 그런 날을 하루하루 앞당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며 조국과 떨어진 미국에서도 평화 통일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전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떠올라 있는 이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당으로는 전례 없는 새 이민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 이민 정책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며 시민권자 가족들까지 두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워크 퍼밋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방과 국경 폐쇄 등 초강경 정책을 병행하는 내용이 중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게 최대 버팀목이었던 이민자들 이민 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최대 취약점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국경에서 붙잡힌 외국인들이 2022년 238만 명에 이어 2023년 247만 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뉴욕시와 워싱턴 DC, 시카고, 덴버 등 민주당 아성으로 마구 보내져 해당 지역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민 위기를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물론 이민자 표심까지 대거 상실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강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부 관대한 조치와 초강경 국경정책을 병행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마련해 올여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민자 혼합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패롤 정책을 단행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제공할 대상으로는 1,050만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65%나 차지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나 미국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한인 등은 미국 비자를 갖고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은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들은 이민 서류 자체가 없어 그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5년 내지 10년이 지난 서류미비 배우자들만 해도 70만 명 내지 11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장에서 일하는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들 100만 명에게도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15일 재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연인원으로 80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다카 정책에 이은 승부수가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류미비자 구제 조치만 실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라이벌 트럼프 못지않은 초강경 국경정책, 추방정책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특정 한도를 설정해놓고 그보다 많은 이민 행렬이 몰리면 즉각 국경 폐쇄에 돌입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바이든 때와 같이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매스 디포테이션도 단행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신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이민위기 해소를 촉구하며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42%나
대규모 추방을 찬성했으며 38%는 일부 국가 출신 입국 금지, 35%는 남북 국경 폐쇄, 심지어 30%는 미국 출생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을 지지하는 등 크게 달라진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탑 5% 안에 드는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전국 평균으로 연 5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워싱턴 DC에선 72만 달러,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은 6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하는 반면 남부 지역에선 30만 달러 초반만 되어도 부자 소리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당한 빈부 차이를 보이는 미국에서는 탑 5% 안에 드는 부자 소리를 듣는 데에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으로는 탑 5%에 드는 부자가 되려면 연 5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하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비싼 지역일수록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더 벌어야 부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국 1위인 워싱턴 DC에서는 71만 9,253달러를 벌어야 탑 5%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커네티컷주로 65만 6,438달러를 벌어야 부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3위는 뉴욕으로 탑 5% 안에 들려면 연 62만 1,300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위는 매사추세츠로 61만 7,200달러는 벌어야 탑 5% 안에 드는 부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5위는 캘리포니아로 61만 3,600달러를 벌어야 부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6위는 뉴저지로 61만 3,500달러를 벌어야 탑 5% 안에 들고 있습니다. 7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54만 4,500달러를 벌어야 부자 축에 끼고 있습니다. 8위는 메릴랜드로 54만 1,000달러를 벌어야 탑 5% 안에 들고 있습니다. 9위는 버지니아로 53만 1,000달러를 벌어야 탑 5% 부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비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보면 콜로라도가 10위로 50만 7,2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가 11위로 50만 4,000달러, 플로리다가 14위로 47만 6,55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16위로 46만 4,860달러, 조지아는 18위로 45만 5,400달러를 벌어야 부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반면 51위 최하위는 웨스트 버지니아로 32만 9,600달러만 벌어도 탑 5% 부자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50번째는 미시시피로 33만 3,600달러를 벌면 되고 49위는 뉴멕시코로 35만 3,100달러를 벌면 부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48위는 알라베마로 38만 8,000달러, 47위는 아칸소로 37만 7,000달러, 46위는 오클라호마로 37만 7,700달러를 벌면 탑 5%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름의 필수 아이템 중 하나가 선스크린인데요. 하지만 바르면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 필요성을 알면서도 사용할 수 없어 고민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선스크린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눈 따가움이 심할 경우 자신에게 맞는 선스크린으로 바꿔 눈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뜨며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계절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선스크린을 발라주는 인구가 늘어났지만 겨울엔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제 느낌으로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엔 땀이 쉽게 나기 때문에 유독 선스크린을 바르면 눈이 따갑고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현상도 쉽게 일어나 자외선 차단제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스크린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나뉘는데 눈이 시리고 따갑다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 때문입니다. 에틸핵신 맥톡시신 라메이트와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의 자외선 차단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화학적 자외선 차단 제품은 흡수된 열 에너지가 피부로 전달돼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더 자극적일 뿐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피부 알러지 및 피부 교란을 일으키며 호르몬 교란 물질로 규정돼 반드시 3가지 성분이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흔히 쓰이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레티놀, 페녹시에탄올,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등도 눈에 자극을 줘 붓고 시리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선스크린의 종류를 바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해 피부에 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발림성이 좋지 않고 유분이 많아 바를 때 최대한 얇게 펴바르는 것이 좋으며 최근에는 이런 백탁 현상을 이용해 피부 보정이 되며 발림성을 개선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눈이 시리고 따가운 이상 현상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한 사람은 각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쉬워 눈이 예민해져 선스크린으로 인한 따가움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눈물 성분의 안 연고를 처방받아 눈 주변에 바르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 쓰고 몇 개월 이상 방치한 선스크린은 버리고 한 시즌 쓸 만큼의 소용량 선스크린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